대엽 시청자 SG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G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이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 관련된 이슈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SG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재건 일정이 있다 보면 주가가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음 달 15일, 16일 날 우크라이나 4차 평화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이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평화회의 관련해서 합의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스위스 평화회의 다음 달 6월 15일에서 16일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평화회의가 현재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용을 하게 되냐를 보도록 하면, 자, 그는 회의에서 합의에 도출하고 이를 시행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 그는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는가? 자,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토 완전 복원이라던가 수감자 추방 석방 그 다음에 전쟁 종식 그 다음에 러시아군 완전 철수 등등등 해서 이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있네요. 여기 해관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환송, 전면적인 교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잘 도출을 하면,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상의 논리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일정주로 바닥에서부터 좀 스물스물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열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회의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무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스위스 평화회의가 사실은 그냥 또 다른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평화회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회의를 조직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 하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무기 공급 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초청에 러시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지금 현재 4차 평화회의인데 1차, 2차, 3차에도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없이 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를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랑 얘기해봤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영토를 인정을 하면 종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 죄다 반환을 해야지 우린 또 종전을 하겠다라고 서로 그냥 양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해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 이번 또 평화회의에 좀 어떤 의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 공식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사기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로 종전이 가능하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결국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빼앗은 땅을 점령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현재 전선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결국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6월 15일, 16일까지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도 2023년 6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었고, 2차도 8월 달, 그리고 3차도 23년단 10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평화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뉴스가 처음 나온 게 5월 22일 날 나오게 됐었거든요. 자, 그때 4%가량 고가를 좀 찍긴 했었어요. 비록 4%라고 해봤자 지금 현재 위에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등도 아닌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영향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뒤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다른 재건주들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SY가 있겠죠. 4월 22일날 똑같이 뉴스가 5월이죠. 5월 22일날 똑같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재료의 일정주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SG는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배경은 결국에는 유상증자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구주주 청약일이 6월 18일이죠. 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이 있고 신규 상장이 7월 9일날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평화회담이 6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전까지 좀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이때 3월달 당시에 이제 아스콘의 아스콘 4조 규모 10년치의 계약을 맺게 되면서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도로 복구에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가 저는 SG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만약에 알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갭이 있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갭을 메꿔주는 행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중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 평화회담까지 일정은 있으니까 일정만큼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이 끝나고 나서 신규 상장이 끝나고 나서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